흙은 우리에게 식량의 생산과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인데요. 그렇다면 우리는 흙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?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흙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식물을 키우는 화단에서도, 친구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서도 흙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나 갯벌, 공사장, 그리고 벼를 키우는 논에서도 흙을 볼 수 있죠. 이처럼 산이나 운동장, 화단, 모래사장 등에서는 여러 가지 흙들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흙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흙이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흙들은 모두 다 같은 흙들이었나요? 네, 다 같은 흙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 가지 흙이 있지만 이 흙들을 용도에 맞춰서 우리 생활에 사용하게 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. 그럼 지난 시간에 화단흙과 운동장 흙 물빠짐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했었는데,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화단흙과 운동장 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화분을 만들 때 어떤 흙을 사용하면 좋을까요? 화단흙이 좋을까? 운동장 흙이 좋을까요? 네, 운동장 흙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. 화단 흙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, 오늘 실험을 통해서 과연 어떤 흙에서 식물들이 더 잘 자라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,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우리 실험을 해야 될 텐데, 실험 준비물은 거름종이, 약숟가락, 유리막대, 비커, 핀셋, 물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흙,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이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비커나 유리막대, 핀셋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선생님이랑 같이 동영상으로 실험 영상 보면서 익히도록 해요. 실험의 순서는요, 먼저 비커,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의 비커에 한쪽에는 운동장 흙을 넣어요.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화단의 흙을 넣어줍니다. 이때 흙의 양이 다르면 실험 결과가 달라지니까 흙의 양을 각각 100ml 정도로 똑같이 맞춰서 넣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서요, 똑같은 양의 물을 비커에다 부어줍니다. 한 3분의 2 지점까지, 여기까지 부어주고 유리막대로 막 이렇게 저어줘요. 그러면은 이 안에서 모래와 흙과 물이 섞이겠죠. 그리고 잠시 기다려줍니다. 기다려주게 되면요,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뜬 물질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. 이 화단 흙 쪽에 보면은 물 위에 뜬 부유물이 상당히 많은데요, 운동장 흙을 보면은 뜬 것이 거의 없죠. 확연히 봐도 화단 흙 쪽에서 물에 떠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충분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요, 핀셋을 이용해서 물에 뜬 물짓을 거름종에다 걸러줍니다. 그리고 이 거름종이 위에 올려진 물질을 관찰을 해주면 되겠어요. 이와 관련된 실험 동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을 알아봅시다. 먼저 비커 2개에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을 숟가락을 이용해 각각 100ml 정도 넣습니다. 그런 다음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이 든 비커 2개에 각각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유리막대로 살살 저은 뒤 흙이 가라앉아 물이 어느 정도 맑아질 때까지 가만히 놓아둡니다. 이제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에 뜬 물질의 양을 비교해 봅시다. 운동장 흙이 든 비커에는 물에 뜬 물질이 거의 없지만, 화단 흙이 든 비커에는 물에 뜬 물질이 많아요.
이번에는 물에 뜬 물질을 핀셋으로 건져서 거름종이 위에 올려놓고 돋보기로 관찰해 봅시다. 무엇이 보이나요? 운동장 흙이 든 비커에서는 건져낸 것이 거의 없어요. 반면 화단 흙이 든 비커에서는 식물의 뿌리, 나뭇잎 조각 등이 섞여 있군요. 이처럼 화단 흙에는 운동장보다 물에 뜨는 물질이 더 많이 섞여 있어요. 흙에 물을 넣었을 때 물에 뜨는 물질을 부식물이라고 하는데요.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, 나뭇잎 조각 등 물에 뜨는 부식물은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준답니다. 실험 관찰 28쪽을 펴볼까요? 실험 관찰 28쪽에 2번 같이 정리하도록 해요. 운동장 흙과 화단 흙에 뜬 부유 물질을 관찰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운동장 흙에서는 부유물이 많았나요? 아니면은 없었나요? 네, 뭐 완전히 없진 않았지만 운동장 흙에는 거의 부유물이 없었고요. 화단 흙에는 식물의 뿌리나 작은 나뭇가지, 죽은 곤충 등이 떠 있다는 것을 우리 실험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실험 관찰 2번 같이 정리하도록 합시다. 우리 화단 흙 같은 경우에는요, 전 시간에도 실험에서 알았듯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요.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, 나뭇잎 조각 등이 썩어서 화단 흙의 영양분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. 이러한 것들을 부식물이라고 하고요. 부식물은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차 타고 시골길 지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밖에서 똥냄새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똥냄새 나면은 창문을 바로 닫고는 하는데, 그 똥냄새가 무엇이냐면 퇴비라고 하는 건데요. 농사가 끝난 땅에 소똥을 거름으로 쫙 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소똥이 썩으면서 땅에 영양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농사를 질 때 거기서 식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. 화단 흙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화단 흙에 우리가 영양분이 많은 건 알겠는데, 모든 식물이 다 화단 흙 같은 식물에서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. 운동장 흙 같은 모래가 많은 데를 좋아하는 식물도 있는데요. 그런 식물들과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선인장. 선인장은 물기가 없는 흙에서 자라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. 만약 선인장을 집에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선인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이 잘 빠지는 알갱이가 큰 흙을 이용하면 선인장을 잘 키울 수 있답니다. 이처럼 흙의 특징에 따라 키우는 식물이 다른데요. 알갱이가 큰 흙은 공기는 잘 통하지만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하지 못하는 반면, 알갱이가 작은 흙은 공기는 잘 통하지 않지만 물과 양분을 잘 저장할 수 있답니다. 이러한 특징 때문에 흙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달라지는 것이지요.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 벼, 밀, 콩 등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알갱이가 작은 흙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, 참외, 보리, 고구마 등은 물이 잘 빠지는 알갱이가 큰 흙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. 여러분의 고장에서는 어떤 식물이 잘 자라나요? 물론 화단 흙에서 대부분의 식물들 잘 자라지만 모래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식물들도 있고, 또 선인장처럼 사막 같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도 있답니다. 네,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운동장 흙과 화단 흙 중에서 식물이 더 잘 자라는 흙은 대체적으로 화단 흙에서 식물들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.
화단흙은요, 특징은 물이 잘 빠지지 않고요,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부식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오늘 과학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. 안녕히 계세요.